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최근 또 한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압수된 본인 소유 전자기기 2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조만간 4차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본인 소유 전자기기 2대를 또 압수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조사를 진행하며 포렌식을 진행했던 사건 관련 전자기기 9대와는 별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첫 소환 조사 이후 오랜만에 귀국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확보하는 게 당연한 절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입수된 전자기기는 모두 포렌식을 마쳤고 지난 3차 소환 당시 관련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는 이번 주 내로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진행된 마지막 3차 조사가 지난 16일 새벽에 끝났고 조사 직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황 씨는 조사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출국 금지까지 이어진 건 과잉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출국 금지로 소속팀에 합류하지 못해 3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고 그간 계속 출석을 지연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출국 금지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출국 금지 기간은 한 달 내로 이뤄집니다. 황 씨는 여전히 불법 촬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고 피해자 측은 반성보단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 씨는 피해자의 신상 일부를 공개한 2차 가해 혐의로도 추가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아들과 함께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김수미라는 상표를 마음대로 거래했다는 건데요. 김 씨 모자 측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식품 브랜드 회사를 운영하며 대중과 소통해온 배우 김수미 씨. 자신의 이름을 딴 김수미란 상표를 마음대로 거래했다는 혐의로 아들인 정모 씨와 함께 식품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 측은 김 씨 모자가 회사가 독점 계약한 브랜드를 무단으로 판매해 약 5억 6천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들 정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 6억 2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까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지만 현재는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해임돼 사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고소장엔 김 씨 역시 개인 세금 납부를 위해 회사 계좌에서 3억 원을 임의로 빼돌렸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씨 측은 어불성설이라며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회사는 현 대표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대표 측의 횡령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2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 모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브랜드 판매 사기 관련 진위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나온 수백억 원의 범죄 수익금으로 부동산, 슈퍼카, 미술품 등을 구입해 자금을 세탁하고 호화 생활을 해온 일당이 검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끝까지 추적해 세탁 자금의 97% 상당을 되찾았습니다. 보도에 고이훈 기자입니다. 부산지검으로 트레일러 차량이 들어옵니다. 짐칸에 놓여 있는 파란색 차량, 차값만 40억 원대에 이르는 슈퍼카로 국내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수입차입니다. 다른 슈퍼카도 줄줄이 부산지검으로 들어옵니다. 이들 차량은 사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를 통해 압수된 범죄 수익물입니다.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총책 35살 갑씨와 자금 세탁 총책인 40대 을씨 등 일당 9명.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4년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자금 550억 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급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을 비롯해 피카소와 앤디 워홀,
리크텐슈타인 작품 등 고가의 미술품, 심지어 부가티와 페라리 등 수십억 원에 이르는 슈퍼카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인의 타이어 회사를 인수하거나 선박, 어업 사업권 등도 매수하는 등 자금을 세탁할 수 있다면 종류를 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을 씨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장모, 심지어 부하 직원의 부친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백 개의 통장을 추적해 자금 흐름을 쫓았고 세탁자금 550억 원 중 97%에 이르는 53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몇 년 살고 나와도 평생 떵떵거리고 먹고 살 만큼 숨겨둔 범죄 수익이 있다면 이들한테는 어떤 처벌도 의미가 없습니다.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범죄 수익을 박탈하고 자금 세탁에 대해서 엄정 대처함으로써 경제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일단 9명 중 4명을 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9일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 당시 유출된 오염수 처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의 양이 워낙 많은 데다 눈과 비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비추색으로 변한 하천 주변에 대형 급수차가 동원돼 연신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오염된 하천물을 폐수 전문 처리업체에 보내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9일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로 인한 오염수 유출 사고 이후 하천 곳곳에 둑을 쌓아 물길을 차단한 채 열흘 넘도록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오염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눈과 비가 수시로 내려 수량이 좀처럼 줄지 않는 데다 한파까지 겹쳐 방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평택으로 안 내려가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뚝을 쌓아서 저희가 하루에 17,000톤을 빼내는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어요. 폐수 처리에 드는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20톤 차량 한 대당 폐수 처리 비용이 최소 400만 원 이상 소요되는데 오염수를 모두 처리하는 데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오염수가 하천에 장기간 체류함에 따라 토양 오염 여부도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 토양 오염 같은 거는 이건 시간이 얼마 걸릴지 알 수도 없고 또 비용이 얼마 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화성시와 평택시에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도 차원의 총력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토양, 토질 오염에 대한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근본 대책이 다 될 수 있도록. 화성 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근본적인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창구입니다.